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39강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 포인트 39번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여기는 내용은 어렵지만 양이 적으니까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먼저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을에게 X부동산 7억이 있는데 갑이 3억을 빌려준다. 금전 소비대차하고 이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7억짜리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대물림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요. 그럼 이 가등기는 실질이 3억 채권 담보할 목적이라 이게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가 등기죠. 그 다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양도했더라도 실질은 3억 채권 담보 목적이라 이걸 양도담보를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갑이 사채업자예요. 세상에 3억 빌려주고 못 갚으면 7억짜리 대신 갚기로 했죠. 이게 사채업자입니다. 아무튼 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는 이 담보가 있으면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 그러면 양도담보 다 포함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수반성 다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 채무자가 사용합니까? 채권자, 은행이 사용합니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하죠. 은행, 채권자가 사용하는 거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 담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설정자 을이 사용합니다. 채권자 갑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법은 이 사채업자를 막기 위한 법이라 이 법은 오직 소비대차 채권, 같은 말이 대여금 채권이죠. 여기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서 가등기에도 이 법 적용 안 돼요.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사채업자 안 나오죠. 이 금전 소비대차만 적용됩니다. 다음 대물로인제 예약을 해야 돼요. 다음 채무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원리금보다 부동산 가액이 더 초과해야겠죠. 다음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 가능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자 이제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약속대로 7억짜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줍니다. 단, 이 차익을 청산해야 돼요. 현재 차익이 약 4억쯤 되죠. 이 청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야 사채업자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법은 사채업자 방지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이제 기속 청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로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담보권자다. 그럼 밑에 이제 저당권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보기에 A는 선순위 권리자, B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주어가 갑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갑이 부동산 소유권을 기속하면서 차익을 청산하는 이 기속 청산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돈을 변제하게 못 갚습니다. 그럼 채권자 갑은 실행 통제하죠. 돈 안 갚으면 부동산 뺏어온다고 통제합니다. 이때 무엇을 통제하는가? 이게 청산금인데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 가액 약 7억에서 갑이 주어라 갑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한편 여기서 갑보다 A라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럼 선순위 채권액도 피담보 채권액에 포함시켜서 같이 빼줍니다. 왜냐하면 저 X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갑보다는 A가 먼저 돈 받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는 건데 A라는 저당권을 안고 취득해요.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2억을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갑 채권액에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시키면 5억이죠. 그래서 그 5억을 같이 빼면 청산금이 약 3억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통제하는가? 저 X와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 B에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기간 2개월 주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2개월 동안 돈 갚으면 됩니다. 돈 갚으면
가등기 담보를 말소하니까 소유권 뺏기지 않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청산기간 내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제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이 가등기 담보라면 본등기 넘기고 목조물까지 인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행입니다. 그럼 채권자가 부동산 평가할 때 이게 약 시가 약 7억이라고 가정할 때 근데 갑이 양심의 털 나서 7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합니다. 청산금 1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동갑호록 했으니까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이 주관적 낮게 평가하더라도 채무자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주관적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 후순위 권리자 B가 손해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청산금이 남는다면 저당권자 B와 채무자 을 누가 먼저 돈 받아야 돼요? B도 을이 된 채권자라 B가 먼저 받고 남은 걸 마지막 을이 받습니다. 그러면 B는 채권 2억이잖아요. 근데 객관적 청산금 2억이면 B는 채무를 다 변제받을 수 있는데 지금 1억으로 평가하니까 B는 현재 1억을 못 받게 생겨서요. 그러면 이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후순위가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의 심이 잘 나와요. 원래 경매란 변제기 지나서 돈 못 받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참 특이하게 B는 자기 변제기 전이라도 미리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로 갑이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저 X부동산을 8억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청산금이 커지죠? 그럼 갑은 여기에 책임져야 돼요.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이 구속된다. 책임져야 된다. 즉 다툴 수 없어요.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이 3억을 줘야 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6억으로 평가한 게 양심의 털, 네 글자 양심의 털. 8억으로 평가한 게 머리의 총이에요. 그래서 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이제 채무자 을은 청산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청산기간 지나도 채무를 변제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 을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다. 그럼 해대에도 넘어있죠. 다음 여기 선의3자 보호가 있습니다. 지금 갑은 청산을 해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닌데 갑이 소유자인 양 제3자에게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병에게 팔았다. 그럼 병은 선의병이 보호돼요. 그러면 선의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변제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채무자 을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이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절차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빌려준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X토지에 시가 2억짜리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이게 양도보호입니다. 그 다음 병이 X토지에 저당권 후순위 걸려있네요. 그럼 자 문제 1번. 만약 갑이 공사대금 채무 동남쳐요. 이건 소비대차가 아니죠. 그럼 제일 끝에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소비대차만 적용된다. 2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그럼 절차 위반이죠. 그럼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시행관계 각각. 자,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즉 본등기 넘기고 부동산을 인도할 채무와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아까 이게 서로 동시행이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뺏기고 부동산 뺏기는 거죠. 이때 동시에. 근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 말소해야겠죠.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채무 변제는 1초면 끝나죠. 선이행. 다음 등기 말소는 며칠 걸려 후이행위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무 변제는 핸드폰 송금 띵 누르면 되죠. 1초.
근데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말소는 며칠 걸리죠?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죠? 이때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뺏긴 게 동시행. 아래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죠? 그게 선이행, 가등기 담보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헛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3번. 자, 을은, 다음 가로쳐요, 가로.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로쳐요. 그 다음, 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 및 인도채 모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이란 말이죠. 갑이 청산한 청산금 지급과 을이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이란 말입니다. 3번이 동시행 관계이다. 들렸고, 4번 자 가로쳐요. 을의 채무 변제 의무 가로 선이행. 돈 갚는 거 1초. 두 번째 가로 갑이 가등기 말소 의무 가로. 그럼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5번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이라도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무효죠. 반드시 청산기간 보장해야 됩니다. X. 6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피담은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지나면 틀렸죠. 청산기간 내에 하나입니다. X. 7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동그라미. 경매에서는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그럼 똑같은 가등기 담보권도 무조건 소멸한다. 그래서 맞았어요. 제일 끝에 소멸한다 맞았습니다.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한다. 다음 8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 갑은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아까 이게 머리에 총 맞은 거. 높이 평가에도 다툴 수 없어요. 그 말이 구속된다. 9번 갑이 을에게 주관적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하액이 미달하더라도 통지로 소유력이 있다 그랬죠? 아까 이게 양심의 털 두 개 잘 비교하세요. 10번 청산금이 없더라도 갑은 을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즉 줄 돈 없다 라고 통지하고 또 청산기간 2개월 보장해야 돼요. 11번 선의 3자 보됩니다. 만약 갑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아직 소유자이죠. 임으로 토지를 자 선의 정동그라미 선의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 선의 정 보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답니다.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목적물 사용 수익은 저당권과 똑같이 설정자 채무자갑니다. 원칙 채무자의 설정자. 따라서 박스에서 양도담보권자 적채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권한을 승계한 자, 예를 들어 가로 열고 임차인 등에게 임료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빨강색 얘들이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산 절차를 종료하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목적물 인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졌거나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에게 먼저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을 해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잘 보세요. 문제 12번 만약 정의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럼 정의 임차인이죠. 그 토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X금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이건 원칙 채무자나 그 임차인 등 이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임료상당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X가 되겠고 다음 13, 14 묶어요. 자, 만약 정의 X토지를 사용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입니다.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시행을 위해서 정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14번. 을이 피사모 채무 이행 제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을과 임대체계를 맺고 그 토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정 임차인청에게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X. 13번처럼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을 공부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아무튼 여기 반드시 꼭 한 문제 맞춥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남겨뒀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민법도 나오고 2차 중개 실명이 나오고 뭐 등기법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잘 정리해서 민트법은 꼭 4문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